바람이 머무는 시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일상은 늘 비슷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던 놀이터는 이제 적막 속에 놓여 있었고, 출근길 직장인들의 분주한 발소리 대신 천천히 걷는 노인들의 느린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졌다. 경비실 창문 너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가 단지 전체를 감싸는 듯 했으며, 곳곳에 세워진 낡은 자전거와 빈 벤치는 시간의 흐름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김영우는 오늘도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 71살, 은퇴한 지 15년, 아내와 사별한 지 8회. 그는 여전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집은 이제 그에게 너무 크고 너무 고요했다. 벽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고, 안방 서랍 속에는 아내가 남겨둔 스카프와 낡은 안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 집에는 아내와 함께 살아온 기억이, 아이들을 키우던 흔적이 가득했기에 그는 떠날 수 없었다. 아침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시작됐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두고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들이마신다. 아직 아침 햇살이 완전히 퍼지지 않은 단지 놀이터에는 이따금 손주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가 보였다. 영호는 그럴 때마다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커피가 끓어오르면 낡은 머그잔에 따르고 신문을 펼쳐든다. 젊었을 때는 매일 구독하던 조간신문이었지만 지금은 경비실 앞에 놓여있는 무료 신문을 집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활자 속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으나 그의 삶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신문을 읽다 보면 가끔씩 친구들의 부고 소식이 실려 있기도 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 일명 청룡회라 불리던 모임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었던 것이다. 젊었을 때는 술자리며 여행이며 자주 모였지만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진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모임도 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고 안부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점심 무렵 시내의 설렁탕집에서 만나는 약속이 있었다. 그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버스의 흔들림이 아내와 함께했던 여행길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사진을 찍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먼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졌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준호, 그의 평생 친구였다. 영호야, 오늘 성우 못 온단다. 병원에 입원했대. 그 짧은 말은 영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떠들던 성우였다. 왜, 어디가 안 좋아서? 가남이래. 쓰러져서 검진 받았는데 이미 늦었대. 전화 너머 준호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영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그래, 오늘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다. 설렁탕집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대신 전하는 듯했다.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우리도 하나둘씩 가는구나. 성우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영호는 국물을 한 숟갈 뜨며 대답했다. 사는 게 그렇지 뭐. 근데 허망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누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정치 이야기, 자식 자랑, 옛날 무용담으로 떠들썩했을 자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들 대화에는 죽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늦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 생각이 들자 집안의 고요가 더 크게 느껴졌다. 저녁을 대충 차려 먹고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결국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며칠 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성우를 찾아갔다. 침대에 누운 친구는 눈에 띄게 여위어 있었다. 성우의 아내는 애써 눈물을 감추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 온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성우는 힘겹게 웃으며 야 영호야. 이렇게 늙어 죽는 거지 뭐.
괜히 겁먹지 마라. 하고 말했다. 야, 이 자식아. 누가 죽는 소리 하래? 금방 일어나서 또 술 마셔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병실 창문 너머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또 하루가 저무는 것이라 생각했던 저녁 하늘이 이제는 남은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끌어안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가 마지막까지 애들 잘 챙겨줘라고 당부하던 목소리, 그 뒤에 텅 빈 집, 그리고 끝내 익숙해질 수 없는 외로움. 며칠 뒤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던 그는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이라는 공고문을 보았다. 발걸음이 멈췄다. 노래라면 젊었을 때부터 즐겨 불렀다. 교사 시절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던 기억도 떠올랐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두려웠다. 그럼에도 그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두었다. 그날 밤 사진을 바라보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 노래 좋아하잖아. 해봐.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첫 연습날 낯선 공간에 들어섰다. 대부분은 부부로 함께 왔거나 오래 다닌 듯 친근한 사이였다. 그런데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은빛 안경을 쓴 그녀는 조용히 악보를 보고 있었다. 영호는 그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 나오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오늘이 처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합창단 연습은 생각보다 활기찼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목소리를 내자 오래 굳어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노래를 부르며 아내와 함께 불렀던 곡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연습이 끝나고 나오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그 여인과 다시 마주쳤다. 이름은 이정혜, 영호와 동갑.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지낸 지 몇 년 됐다고 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뭘 새로 시작할 줄 몰랐네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근데 노래하니까 괜히 기운이 나네요. 짧은 인사가 오갔지만 영호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정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무슨 나이에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듯했다. 영호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졌다. 합창단 연습에 나가 노래를 부르면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친구 성우의 병든 얼굴이 떠올랐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잠들곤 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어김없이 고독이 가슴을 눌렀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영호는 점점 정지된 세계 속에 혼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성우의 병세는 빠르게 나빠졌다. 한 달 전만 해도 침대에서 일어나 농담을 건네던 사람이 이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병실에 들어서면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가늘어진 성우의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야, 영호야. 나 이러다 진짜 먼저 가겠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의사 말이 요즘 약 좋아져서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잖아. 넌 참 아직도 낙관적이다. 하지만 그게 좋아. 네가 옆에 있으면 내가 덜 무서워진다. 영호는 대답 대신 성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은 마치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예전 그 건강하던 친구가 맞는지 믿기지 않았다. 병실에서 나오는 길, 영호는 복도 창문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희미한 햇살이 창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구나. 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아내의 임종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손끝에서 전해지던 체온이 식어가던 그날. 병원 복도를 울리던 심장박동기의 마지막 소리. 그는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금 혼잣말을 했다. 나도 준비해야 하는 걸까? 합창단 연습은 그의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정의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마음속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연습이 끝나면 둘은 종종 함께 근처 카페로 갔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는 남편을 잃은 뒤 혼자 살면서 겪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사람들이야 괜찮냐고 묻지만 사실 집에 혼자 들어가면 그 정적이 제일 힘들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놔도 결국 혼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밤마다 벽을 보고 누우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질 않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공감이 주는 위로가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만큼 가족과의 갈등도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딸 미정이 집에 찾아왔다. 직장과 육아에 지친 얼굴로 아버지 앞에 앉은 그녀는 다짜고짜 말을 꺼냈다. 아버지, 혼자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 하나 내드릴게요. 영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됐다. 난 여기서 괜찮다. 네 엄마랑 살던 집인데 내가 어떻게 떠나냐? 아버지 고집이 문제예요. 만약 갑자기 쓰러지시면 누가 챙겨요? 뉴스 보세요. 혼자 사는 노인들 며칠 만에 발견되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 말에 영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나는 그런 꼴 안 당한다. 괜히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버텨. 짐이라니요. 가족인데 미정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날 밤 영호는 한참 동안 딸의 울먹이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다.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이들 생각하면 함께 살아야 하나? 하지만 그럼 나는 내 삶을 잃는 거 아닌가? 갈등은 깊어졌다. 며칠 뒤 성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영호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영정 속 환하게 웃는 성우의 사진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관 위에 놓인 국화꽃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야, 성우야. 우리 아직 막걸리 한 잔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갔냐?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장례식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삶이란 것이 너무 허망해 보였다. 남은 사람들은 울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단순한 사실 앞에서 그는 작아졌다. 그날 밤 영호는 결심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다 끝낼 수는 없어. 아직 나에겐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노래도 정의도 있다. 합창단 공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연습은 점점 빡세졌고 영호는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으로 새기며 불렀다. 정희와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 함께 저녁을 먹고 버스를 타고 나란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에 스치는 가로등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인이 된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영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자리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애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나 스스로도 웃기지 않나? 그러나 또 다른 마음속 목소리는 속삭였다.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잘못인가? 어느 날 연습이 끝난 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영호는 놀란 듯 웃었다. 어디요? 남산이에요. 남편이랑 자주 갔던 곳인데 요즘은 혼자 가기 싫더라고요. 그 말은 마치 그의 마음을 똑같이 비춘 거울 같았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길,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없어 외면하던 그 길.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같이 가요. 그 주말 남산의 길을 오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붉게 물든 단풍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정희가 말했다. 영호 씨, 이렇게 같이 오니까 마음이 좀 편해요. 영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걸을 때는 힘들던 길이 오늘은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영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삶의 온기가 되살아나는 듯했다. 영호는 성우의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눈을 감으면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는 마지막까지 평온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미련이 스쳐 지나갔다. 영호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자기 자신을 미리 비춰보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영호는 아침마다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떠나게 되겠지.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할까? 죽음이라는 단어는 젊은 시절엔 멀리 있는 풍경처럼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늘 곁에 붙어 다니는 그림자가 되었다. 합창단 모임이 다시 열리는 날 영호는 잠시 망설였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다. 영호 씨, 오늘 빠지면 안 돼요. 새로운 곡 연습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꼭 와야 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한 기운이 있었다.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성우가 살아있었다면 아마도 등을 떠밀며 가서 노래해라, 사는 동안 즐겨라라고 했을 것이다. 연습실에 들어서자 단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처음보다 훨씬 익숙해진 분위기였다. 그곳은 이제 낯선 공간이 아니라 작은 쉼터처럼 느껴졌다. 지휘자는 새로운 곡으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중 일부를 선택했다. 화려한 선율과 웅장한 화음 속에 영호는 잠시 세상의 근심을 잊을 수 있었다. 목소리를 내며 다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출 때 살아있다는 실감이 가슴 깊이 차올랐다. 정희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씨 목소리, 예전보다 훨씬 힘이 있어요. 그런가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아마 성호 씨 생각을 담아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전해져요. 순간 영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살이 붉게 번지며 어쩐지 성우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칠 후 합창단에는 작은 공연 일정이 잡혔다. 지역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들을 위한 작은 무대였다. 영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에 자신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주름도 늘었지만 어디선가 다시 살아가는 기운이 번져 있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할 때 그는 비로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한 노부인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젊을 때 남편이랑 함께 듣던 노래였는데 그 말에 영호의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다. 자신들의 노래가 누군가의 추억과 연결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공연이 끝난 밤 정희와 단둘이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다. 작은 국밥집에서 따끈한 국물이 식은 마음을 달래주었다. 정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호 씨, 요즘 자주 생각해요. 우리 나이쯤 되면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도 자기들 살기에 바쁘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같이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영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정희의 말은 단순한 위로나 감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실체에 대한 솔직한 고백처럼 들렸다. 맞아요. 나도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아들 녀석도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쁘고 혼자 집에 있으면 허전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전 합창단이 좋아요. 같이 웃고 같이 노래하고 잠시라도 외롭지 않으니까요. 정희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와 설렘이 함께 묻어 있었다. 영호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망설임도 컸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10여 년 그는 아직도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일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정의의 존재가 그의 삶을 조금씩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아들과의 갈등에 다시 맞닥뜨렸다. 저녁 무렵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는 거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시는 게 나아요. 손주들도 아버지랑 더 가까이 지내면 좋고요. 나 혼자 잘 지낸다. 괜히 불편하게 너희 집에 얹혀 살 필요 없지. 얹혀 산다니요. 가족인데. 그리고 요즘 집도 넓게 얻었으니까 방도 있어요. 그건 네 가족을 위해 얻은 집이지. 날 위해 얻은 게 아니잖냐? 말이 오갈수록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아들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영우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혼자 사는 고독과 자식과 함께 사는 불편 사이에서 쉽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던 젊은 날의 모습, 어린 아들이 팔짱을 끼며 졸라대던 장면들이 페이지마다 살아있었다. 사진을 넘길수록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아직 사진첩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겠지. 그것이 혼자일지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일지는 모르지만 며칠 후 합창단 단원들이 모여 소풍을 가기로 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웃음소리가 퍼졌다. 영우는 정희와 나란히 앉아 꽃을 바라보았다. 정희가 조용히 속삭였다. 영우 씨, 우리 앞으로도 같이 노래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목소리가 닿는 한 같이 불러야죠. 그 순간 영우의 마음속에서 오래 묵은 어둠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영우와 정희는 합창단 소풍 대신 둘만의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가까운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 오래된 민박집과 계곡, 그리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가 있는 곳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두 사람은 잠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아침 일찍 출발한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우 씨, 이렇게 여행 오는 거 오랜만이죠? 그럼요. 성호랑 다니던 여행 이후로는 제대로 된 여행을 못했네요. 그 말에 영우는 잠시 침묵했다. 성우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웃고 떠들던 기억,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던 산길, 그리고 그가 떠난 후 남겨진 고요함. 산골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민박집 방 창문 너머로 펼쳐진 계곡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있어요. 영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여행 첫날, 둘은 계곡을 따라 산책을 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발걸음을 따라 흩어졌다. 정희가 손을 내밀자 영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두 사람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 나이에 느끼는 설렘이 더 진하고 더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랐다. 민박집 저녁 식탁에서는 간단한 밥상 위로 이야기꽃이 피었다. 정희가 말문을 열었다. 영우 씨, 혹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랑 합창단 계속하실 거죠? 영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노래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혜 씨와 함께라면 더 즐겁겠죠.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도 조심스러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 나이를 보면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우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남의 시선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둘은 근처 작은 산을 올랐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둘은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산과 계곡을 바라보았다. 영우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정혜 씨, 오늘 여기 오니까 깨달았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작은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늙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네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합창단에서는 첫 공식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단원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 연습을 이어갔다. 영호는 지휘자에게 특별 파트를 맡게 되었고, 정희와 함께 듀엣을 연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노래가 완성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공연 준비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 다른 단원 중 몇몇은 영호와 정희의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하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너희 둘은 너무 눈에 띄어.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는데. 영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노래하러 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공연이 영향을 받는 건 원치 않아요. 정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의 단호한 태도는 오히려 다른 단원들에게도 긴장 속에서 집중력을 불러일으켰다. 공연 당일, 문화회관 무대 위에 선 영호와 정희는 긴장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잠시 잡고 숨을 고르며 노래를 시작했다. 피아노 반주가 울리자 둘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객석의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노래에 귀 기울였다. 오래된 가요와 오페라 곡이 섞인 프로그램 속에서 영호는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 노래를 불렀다. 그 순간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친구는 비록 떠났지만 그가 전해준 삶의 용기와 우정을 영호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노인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 나이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저희에게도 힘이 됩니다. 영호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대 위에서 전해진 감정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 그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공연 이후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정희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로를 느낄 수 있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씨, 앞으로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남은 시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영호는 집안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미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아내와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한 장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연속이라는 깨달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영호와 정희는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나서 삶의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씩 조율해 나가야 했다. 집안 구조부터 생활 패턴, 심지어는 식사 메뉴까지도 서로 의견을 나누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조율 하나하나가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던 따뜻함과 안정감이 삶의 한 부분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정희가 어느 날 아침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달걀을 깨며 말했다. 영호 씨, 우리 이렇게 같이 사니까 집안일도 나눠야겠죠?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맞아요. 내가 요리 담당, 정희 씨는 설거지 담당? 정희가 장난스럽게 눈을 가리며 웃었다.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할 거예요. 영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럼 난 그만큼 설거지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외부와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독립적인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또다시 집을 찾았다. 아버지, 제발 우리 집로 오세요. 손주들하고 같이 지내야죠. 건강도 걱정되고. 영호는 의자를 조금 뒤로 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낼 수 있어. 내 가족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어.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이해는 하려고 노력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불편해요. 나이 들면서도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게. 영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이 그의 마음을 닮은 듯 흔들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창단 활동은 영호에게 점점 더 큰 의미를 주었다. 단원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공연 경험도 쌓이면서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노래 속에서 찾아가고 있었다. 공연 후 작은 뒤풀이 자리에서 단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영호 씨, 당신의 노래를 듣고 저희 모두 힘을 얻었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영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정희와 함께하는 생활은 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희가 부드럽게 물었다. 영호 씨, 혹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살고 싶으세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남은 시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작은 행복을 누리고, 노래하고, 정혜 씨와 같이 웃는 그런 삶을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고,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영호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정희와 함께 의논하기로 했다. 정희 씨, 우리 조금씩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야겠어요. 아들과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살아갈 집 문제도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맞아요.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성우의 죽음은 여전히 영호의 마음 한켠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종종 성우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며 삶의 소중함과 인간관계의 의미를 다시 성찰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성우가 격려해주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삶이란 함께하는 사람과의 순간 속에서 진정으로 느껴지는 것이구나. 어느 날 영우와 정희는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노인들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아이들을 위한 합창단과 달리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참여자들도 영우의 부드럽고 안정된 목소리와 정희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저는 이런 거 처음인데 노래를 따라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오랜만에 웃어보네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즐거워요. 영우는 그들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자신이 노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값지게 느껴졌다. 정희는 옆에서 그의 손을 살짝 잡고 말했다. 보세요, 영우 씨. 우리가 함께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음악으로 삶을 채워가야겠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창가에서 영우는 정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정희 씨,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간직해요. 네, 영우 씨. 남은 시간 후회 없이 함께해요. 바람이 살짝 불며 창문을 흔들었다.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의 기쁨과 사랑의 온기가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웠다. 성우가 남긴 삶의 의미,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친구들. 영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영우와 정희는 함께 살아간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일상 속 작은 루틴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갔다. 아침에는 함께 차를 끓여 마시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했다. 낮에는 합창단 연습과 지역 봉사활동을 병행했고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해 나란히 앉아 먹었다.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금세 서로의 손을 잡으며 화해했다. 영우 씨,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레시피 도전이에요. 좋아요. 나는 설거지 담당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요. 정희는 장난스럽게 눈을 굴리며 웃었다. 설거지까지 맡기면 제가 요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거니까.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동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서로의 존재가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이를 먹은 만큼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다.
정희는 영호에게 말했다. 영호 씨, 솔직히 말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잖아요. 사랑이라니 나이 들고 나서. 영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렇죠. 나도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 없어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면 함께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합창단 활동은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영호는 단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작은 지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노래를 지도하면서 자신이 젊은 시절에 느끼지 못했던 책임감과 보람을 경험했다. 단원들은 그의 조언과 격려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공연의 완성도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과 자녀 세대와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들이 찾아와 또다시 걱정을 늘어놓았다. 아버지, 이렇게 계속 혼자 사시는 거 안전하지 않아요. 손주들도 아버지와 가까이 지내야 하고. 영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혼자라서 외롭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정희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은 말없이 돌아섰다. 영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알겠지. 내가 나답게 사는 모습을. 한편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합창단 공연 준비는 점점 활기를 띠었다. 영호와 정희는 노인 대상 음악 프로그램뿐 아니라 어린이 합창단과의 교류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 다른 세대와의 연결을 느꼈다. 영호는 공연 후 참여자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동을 발견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깨달았다. 성우의 죽음은 여전히 영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의 부재는 공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남겨진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마다 성우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삶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반복했다. 아내와의 추억 또한 그의 내면을 채우며 새로운 사랑과 결합될 때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조화롭게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영호와 정희는 합창단 공연을 위해 지역 문화회관을 찾았다. 공연장은 관객들로 북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설렘을 느꼈다. 피아노 반주가 울리자 영호는 심호흡을 하고 정희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졌다. 객석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노래를 들었다. 공연이 끝난 뒤 영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삶이란 이렇게 연결된 순간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구나. 그는 손을 들어 관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정희와 함께 무대 중앙에 섰다. 관객들의 박수가 쏟아지자 영호는 삶이 주는 작은 기쁨과 위로를 깊이 느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다. 영호는 조용히 말했다. 정혜 씨,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영호 씨. 서로의 계절 속에서 노래하며 살아가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달빛이 은은하게 방안을 밝히는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남은 삶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친구와의 추억, 아내와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우정이 모두 이어져 그가 걸어갈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호와 정희는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 오래된 민박집과 맑은 계곡, 그리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산책로가 있는 곳이었다. 도시의 소음과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두 사람은 잠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호 씨, 이렇게 여행 오는 거 오랜만이죠? 맞아요. 성호랑 다니던 여행 이후로는 제대로 된 여행을 못했네요. 영호는 잠시 침묵했다. 성호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랐다. 웃고 떠들던 시간, 산길을 함께 걸으며 나누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남겨진 공허함. 산골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민박집 방 창문 너머로 펼쳐진 계곡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잊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런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이 있어요. 영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그날 오후 둘은 계곡을 따라 산책을 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이 발걸음을 따라 흩어졌다. 정희가 손을 내밀자 영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두 사람 모두를 웃게 만들었다. 어쩌면 이 나이에 느끼는 설렘이 더 깊고 소중하게 느껴졌는지도 몰랐다. 민박집 저녁 식탁에서는 간단한 밥상 위로 이야기꽃이 피었다. 정희가 말했다. 영호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랑 합창단 계속하실 거죠?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노래할 수 있는 동안은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혜 씨와 함께라면 더 즐겁겠죠. 그 말을 들은 정희의 눈빛이 반짝였다. 동시에 그녀도 조심스러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세상이 우리 나이를 보면 이런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우리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편해야지 남의 시선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둘은 근처 작은 산을 올랐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둘은 나란히 앉아 멀리 펼쳐진 산과 계곡을 바라보았다. 영호는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혜 씨, 오늘 여기 오니까 깨달았어요. 살아있다는 건 이렇게 작은 것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늙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네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고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합창단에서는 첫 공식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역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이었고 단원들은 긴장과 설렘 속에 연습을 이어갔다. 영호는 지휘자의 특별 파트를 맡게 되었고 정희와 함께 듀엣을 연습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노래가 완성될수록 자신감이 생겼다. 단원 중 몇몇은 영호와 정희의 친밀함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며 공연 준비에 집중했다. 공연 당일 문화회관 무대 위에 선 영호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노래를 시작했다. 피아노 반주가 울리자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졌다. 객석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노래를 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몇몇 노인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 나이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저희에게도 힘이 됩니다. 영호는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대 위에서 전해진 감정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를 준다는 사실이 그를 뭉클하게 만들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 씨, 앞으로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남은 시간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달빛이 은은하게 방안을 밝히는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남은 삶이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계절의 시작이라는 것을. 친구와의 추억, 아내와의 기억, 그리고 새로운 사랑과 우정이 모두 이어져 그가 걸어갈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호와 정희는 함께 살아간 지 어느덧 1년 가까이 지났다. 두 사람은 일상 속 작은 루틴을 만들어 서로에게 자연스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는 함께 차를 끓여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함께 걸었다. 낮에는 합창단 연습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저녁에는 간단히 요리를 해 나란히 식사를 했다. 정희는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영호 씨, 이렇게 살아보니 삶이 참 달라졌네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영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웃었다. 맞아요.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네요. 합창단 활동은 두 사람의 삶에서 점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영호는 단원들의 신뢰를 얻으며 지휘를 돕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고, 단원들은 그의 경험과 조언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어느 날 단원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영호 씨, 당신이 있어서 단원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노래가 이렇게 힘을 줄 줄 몰랐어요. 영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껴요. 혼자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되네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다. 아들은 여전히 걱정을 놓지 않았다. 어느 저녁 아들이 집을 찾았다. 아버지, 계속 이렇게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걱정돼요. 건강도 그렇고 손주들과의 시간도. 영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정혜 씨와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정한 듯했다. 영우와 정희는 지역사회에서도 점점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합창단과 지역 노인 대상 음악 프로그램, 어린이 합창단과의 교류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갔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세대 간의 이해를 돕고 삶의 활력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영호는 단원들과 함께 공연 리허설을 마치고 홀을 나서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정희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영호 씨, 당신과 함께라서 나도 매 순간 행복해요. 성호의 죽음과 아내의 추억은 여전히 영호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떠올리며 삶의 중요성과 인간관계의 가치를 성찰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친구의 격려와 아내의 기억이 그의 목소리에 힘을 불어넣었다. 공연 당일 문화회관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영우와 정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과 설렘 속의 무대에 섰다. 피아노 반주가 울리자 두 사람의 목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졌다. 객석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노래를 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몇몇 노인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 나이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영호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무대에서 느낀 감정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삶의 위로로 전해진다는 사실이 그를 뭉클하게 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영우가 조용히 말했다. 정혜 씨,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정희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영우 씨. 서로의 계절 속에서 노래하며 살아가요.